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일 신묘 두번째 기사 1411년 명령락 9년 성안에 채마전을 두지 못하게 하고 남산 기슭에 집 짓는 것을 금하다. 성중의 채마전에 남이 집 짓는 것을 허용함을 금하였다. 판한성부사 이 규령을 불러 말하기를 남산 기슭의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집들을 모두 철거하고 또 경성은 땅이 좁으니 마땅히 채마전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일 신묘 세번째 기사 살구를 진상한 박소에게 미두를 내려주다. 미두 10석을 내려주었다. 박소는 곧 박순의 아들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일 신묘 네번째 기사 지금부터 6월에 녹봉 주는 것을 항식으로 삼다. 임금이 명하기를 지금부터 6월에 반록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3일 임진 첫번째 기사 모자가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의논하다. 편전에 조하기 하여 이를 보았다. 형조 판서 임정이 아뢰기를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한 어미는 그 아들이 살기를 구하고 한 어미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 하였다. 임정이 대답하기를 도관의 비아무개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나를 구타하니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하므로 신등이 여러 날 동안 조사하였어도 그 실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 아들의 용물을 보건대 매우 열악하여 그 어미를 구타할 수 없는 놈인 듯이 보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미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어찌 공연한 일이겠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라 하였다. 대사원 황희가 또 말하기를 신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일찍이 남의 첩이 되어 음분한 행동을 자행하여 이 아들을 낳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래부터 모자에 애정이 없으므로 항상 해하려고 합니다 하였으니 임금이 응하지 않았다. 임정이 말하기를 말을 기르는 자가 콩 한 섬을 훔쳤는데 사복시에서 이것을 알고 징치하려고 하니 말을 기르는 자가 그 짓으로 세자의 영지라고 전하여 말하기를 세자께서 징치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본주에서 그를 구문하였더니 그 죄가 교형에 해당됩니다. 그 어미가 세자께서 환전하시던 때를 당하여 손을 잡고 길가에 서 있었으므로 세자께서 말을 멈추고 그 까닭을 물으니 저는 말을 치는 놈의 어미입니다. 빨리 제 자식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니 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경성부에서 응양위가 이 계집의 난잡함을 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소의 이유로 갖추어 본조에 보고하였으므로 본조에서 이것을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율문에 적당한 조항이 없어서 감히 그 죄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을 길렀다니 의혹이 심한 것이다. 죄를 면하라고 하여 거짓으로 세자의 말이라고 전하였다 하니 고집하여 논지할 수는 없으나 마땅히 일등을 감하라. 또 그 어미가 아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하여 세자에게 청하였다고 하니 인정상 떳떳한 일이다. 어찌 죄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 어미와 응양미를 마땅히 속히 놓아주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3일 임진 두번째 기사 진양에서 돌아온 하윤과 상례를 마친 민무휴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의 하윤은 진양에서 돌아왔고 민무율과 민문해 두 형제는 아비의 상사를 끝마친 까닭에 잔치를 베풀어 위로한 것이다. 종친과 자정승 승승린 우정선 조영무 완산군 이천용 이조 판서 이직 등이 시연하였다. 하연이 영구를 지어 올리기를 은혜가 하늘 갔사온데 잔치까지 내려주시도다 하니 임금이 대꾸를 지어 말하기를 마음은 굳은 돌 더욱 사사없어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다시 서로 창화하였다. 술이 반쯤 근하여지자 하윤이 일어나 춤을 추며 잔을 들였다. 연회가 파하자 임금이 대은에게 명한기를 오늘 연회를 베푼 것은 대신의 천리길을 위로함이고 겸하여 여러 민씨들도 위로하기 위함이다. 민무율 등이 일찍이
상사를 마쳤으므로 내가 유사에 있을 적에 비로소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였는데 환도한 이후로도 의정부다 공신이다 아들 삽이다 하면서 자주 연애를 베푸는 까닭에 어느 날까지 실현 못했으니 여러 민수의 마음에 대하여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지금 민무회 등으로 하여금 친히 중궁에게 잔을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지신사 김여지 등이 대답하기를 인척을 대우함에 있어 은혜로서 의를 가리는 경우도 있고 의로서 은혜를 이기는 경우도 있사오니 은혜의 여하야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며 마침내 궁중으로 불러들여 밤중에 이르렀어야 파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형죄도 돈을 물리고 감등시키도록 형조에 명하다. 사죄 이상은 가을을 기다리지 말고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라. 내 마땅히 감등하여 속하게 하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종략색을 혁파하여 전이감에 소속시키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3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문서 응봉사의 인원을 겸관 대신 녹관으로 선발케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문서 응봉사에서 정장하기를 본사는 오로지 4대 문서를 관장하니 관계되는 바 가볍지 않습니다. 이보다 앞서 왕부의 문서는 응봉사에서 낭사와 함께 구전으로 직사를 전습하게 하였었는데 근래 영락 6년간에 겸관으로 교화하시어 정산품 지사 1원, 종산품 첨지사 1원, 사품 검토관 2원, 오품 교리관 2원, 육품 수찬관 2원, 참여석이 4원으로 하여금 이문을 전습하여 제술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근래에 본사의 사무가 번극하고 혹은 교대가 무상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실효가 없사오니 바라건대 일찍이 설치하였던 학명과 인원수에 따라 보충과 녹관으로 하여금 널리 그 직임에 가당한 사람을 뽑아 후하게 관장하여 임용에 대비하소서. 그리고 소사 문서의 이문도 겸하여 익히게 하되 또한 다른 관원으로 겸하게 하시고 오늘날의 제조관은 그대로 날마다 본사에 앉아 엄하게 고찰을 가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제목을 내어 시험을 과하소서. 이렇게 하여 자, 정, 주, 계 등의 등재를 정하고 그 분수를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 놓았다가 새말에 제주를 시험할 때 참고의 빈거가 되게 하소서. 만약 본사를 고찰하여 일절이라도 주살처럼 연결이 되었다면 위에다 4대 문서라 수교를 누르시고 제조관도 본사에 앉아 첨압하여 경건의 예를 표시되 이를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였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자는 자문이요 정은 정문이요 주는 주문 계는 계문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이성군 서유의 졸기 소유의 자는 겸지이며 2,000사람이다. 홍무 병인년의 과거에 합격하고 건문 14년의 경진의 공으로 익대 좌명 공신의 호를 받았다. 여러 벼슬을 거쳐 예조 판서에 이르고 경인년에 다시 이성군이 되었다가 주군이 나이 56세이다. 시호를 양경이라 하였다. 임금이 중관을 보내어 치제하고 조회를 정지하였다. 서유는 가사늘을 모으는 데 일삼지 아니하고 시와 술로서 즐거움을 살았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영양하지 못하여 부모의 언급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또 자제에게 교육하여 말하기를 사대부로 써진 사람을 벗으로 삼고 어리석거나 불추한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의 마음가짐이 대개 이와 같았다. 아들 셋을 두었으니 서사천, 서양근, 서경흥이다. 영양은 지위나 명망이 높아져서 부모를 영화롭게 복양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조세와 요역 공아의 구종 등에 관한 좌사간 대부의 상소문. 좌사 이명덕이 상소하였으니 그 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신 등은 직책이 언관의 자리에 있으므로 삼가 한두 가지 관견을 조목별로 뒤에 아뢰겠습니다. 1. 서북면 한도는 근래의 수환으로 인하여 기근이 서로 잇따랐는데 의주, 인주 등 12개 주가 더욱 심합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염려하시어 사신을 보내어 진휼하셨으니 진실로 이 백성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농사를 제때 짓지 못하여 수확의 시기를 잃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덕음을 환발하시어 깊이 근심하고 가련하게 여기시는 뜻을 보이시와 금년에 한하여 조세를 면제해 주시고 따라서 요역을 너그럽게 해주소서. 1. 을유년 병술년에 전지의 측량을 다시 한 뒤로 여러 고을의 전지가 영축이 같지 아니하고 또 바다에 인접한 여러 고을은 토지를 모두 개간하였는데도 그 곡물의 액수는 아직껏 예전대로 하고 있으니 전지의 분배와 곡물의 재정을 다시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의 영을 내리시어 앞서 정했던 곡물의 액수를 가지고 한 해 동안의 소비량을 계산하게 하여 부족한 것은 늘리시고 여유 있는 것은 감하게 하소서. 1. 전지의 수에 따라 곡물의 액수를 정하여 해마다 가을과 겨울이 바뀌는 환절기에 거두어 상납하게 하되 이를 항식으로 삼으소서. 만약 부득이하여 특별한 예로 거두게 된다면 그 값을 주고 무역하여 백성의 업을 후하게 하소서. 1. 외방 각 관의 공아 구종은 추호 탄목의 공급과 수령의 최대로 인한 영송으로 인하여 매우 바빠 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참으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년에는 관노빅으로 그 역사를 겸하게 하고 구종은 다른 역사로 옮겨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노비의 역사의 괴로움이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또 구종들의 역사까지 대신 이바지하게 한다면 어느 결일에 자신들의 재산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고을은 오히려 가다하겠으나 쇠잔한 고을에 있어서는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수령들도 어쩔 수 없게 되어 상항의 공화 잡약을 모두 평민에게 정하게 되는데 심한 자는 경내 각 호에다 그 일수를 배정하여 돌려가면서 입역하게 하니 여염에서 근심과 탄식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폐단이 도리어 지난날보다 더욱 심하니 이제부터는 대소 각 관의 공화 구종의 숫자를 정하여 민생을 편케 하소서. 1. 국가에서 사장을 선택하고 양형고를 설치하여 교양하고 있는데 국학에 나오는 생원은 항상 20명에 불과하니 교양하는 도리에 비춰볼 때 어떻다 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대소 문신으로 사범이 될 만한 자를 그 품질에 따라 성균관의 직책을 겸하게 하시고 상관도 역시 교관이라 일컬어 함께 본관에 근무하게 하시어 각기 배운 바를 가지고 여러 학생들을 나누어 가르쳐 도의를 강론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 해의 방목에 따라 경외의 생원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향시에 나가는 자도 관시의 원점 300점의 예의에 따라 일찍이 거거나 200점이 찬 자라야 시험에 나가도록 허용하소서. 따라서 정록소로 하여금 회시를 당하여 이름을 등록할 때 200점이 차지 못한 자가 향시에 합격하여 온 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성명을 갖추 기록하여 헌사에 입문하게 하소서. 입문하게 하여 그 죄를 기울이 하소서. 1. 각사의 전곡에 대해서 따로 쇠건을 세워 소모되었거나 손실된 것을 추징하는 것은 바로 뱃슬살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의 차오와 서절의 소모가 날을 거듭하고 달이 쌓임에 따라 저절로 감손하는 데 이르게 되니 어느 관리의 주의하지 못한 소치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하루아침에 쌓이고 쌓인 물건을 갑자기 징수하기란 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쇠건 이전의 것은 다시 추징하지 마시어 자신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초를 당할 때마다 반드시 번고하여 일일이 기록해 수수하게 하고 만약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육전에 의하여 추징하소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쇠건은 전국 출납의 장부를 조사하는 일이고 또 그 법을 말하고 번고는 창고의 물건을 일일이 조사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회양군 이방간이 결혼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조신은과 전 병마사 박인간 지 춘추사 이속 등의 죄를 청하였다. 처음에 춘추 사람 박도관의 딸이 어머니의 상중이었었는데 이 방간의 사입이 조신은이 사사로 환자 한봉을 시켜 박도관의 아우 박인간에게 거짓으로 전하기를 주상께서 너의 조카딸을 회양군의 아내로 삼으려 한다 하였으므로 박인간이 혼인을 주관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다. 일이 발각됨에 헌부에서 따져 물으니 조신은이 말하기를 종승 통을 시켜 아뢰겠다 하였다. 헌부에서 그 종을 빨리 데려오라고 독촉하였으나 조신은이 숨겨두고 내놓지 아니하였다. 대사은 황희가 아뢰기를 회양군이 성혼한 사실을 전라도 감사가 그 시종을 갖추어 아뢰었는데 이속이 지금까지 보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그 이유를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조신은은 제외하고 이속과 박인간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임금이 또 황희에게 이르기를 박인간의 일 때문에 이 농사딸을 당하여 많은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니 마땅히 속히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정인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고 신 또한 수일 동안 알아 누웠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양군은 이미 죄가 있는 몸으로 또다시 이러한 짓을 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도관의 딸은 어미의 상사를 당하고도 출가하였으니 비록 평민으로 논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때 데리고 갔던 내관도 죄가 있으므로 한봉과 여러 사람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니 모두 허물을 조신은에게 돌립니다. 조신은이 만약 계달하였다면 마땅히 조정에 고하여 감사와 수령에게 이문한 뒤에 매빙했을 것인데 조신은이 사사로 한봉을 시켜 거짓으로 박인간에게 전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였으니 조신의 죄는 법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신은은 바로 조박의 외아들이다. 그 아비가 매우 사랑하여 예법을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회양군의 죄를 어떻게 그에게 더 씌우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가 아랠 일을 마치고 차례로 물러갔으나 황인만은 머뭇머뭇하며 물러가지 아니하니 임금이 들어오라고 명하여 밀 일을 아뢰게 하였다. 매병은 결혼 전에 중매 서는 일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명을 사칭한 이방간의 사위 조신은의 죄를 다시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조신은이 왕명이라고 거짓 꾸며 된 죄는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그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5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왕명을 사칭한 조신은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유넣지 않다. 상소하기를 요즘 헌사에서 조신은과 박인간, 이속 등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소를 갖추어 아뢰었으나 윤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항의 사람들의 죄는 나라의 관계됨이 작지 않사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신은은 아비와 장인이 모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고 자신 또한 서인이 되었으니 마땅히 조심하고 두렵게 생각하여 여생을 보존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돌보지 않고 마침내 사인을 시켜 중회를 드나들면서 장인의 사욕을 성취시켰으니 그 죄가 첫째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지극히 중한 것인데도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전하여 감히 불의를 행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둘째입니다. 부모의 상사는 예나 지금이나 중하게 여기는 것이온데 억지로 죄질 중에 있는 여인을 빼앗아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그 죄가 셋째입니다.
혼인은 곧 인륜의 중사이니 마땅히 예로서 매빙하여 혐의를 구별하고 은미함을 밝혀야 할 것인데 처음에는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 하다가 도리어 그 장인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그 죄가 넷째입니다. 간호승통이 그 사유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헌부에서 데려오라고 독촉하였으나 사정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숨겨두고 데려오지 아니하였으니 업신여기고 방자한 것이 그 죄의 다섯째입니다. 또 박인간은 동성 삼촌으로 같은 군내에 살고 있어 간사한 무리들이 오고 가면서 중매하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그 짓으로 모르는 체하고 관가에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첫째입니다. 혼인날 밤에는 친히 족당과 함께 전송까지 한 것이 누차 조사한 바 증거가 명백함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니 그 죄가 둘째입니다. 이속은 이미 일개 군의 수령으로서 경내 평민들이 떠돌아다니고 이사하는 것도 오히려 알고 있거늘 하물며 내전이라 칭탁하여 상중의 여인을 강탈하여 갔는데 이것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첫째입니다. 일수 한원이 그 실정을 갖추고 하였으나 즉시 치부하지 아니하였고 또 행문할 때는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둘째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죄를 정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은 난의 근원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춘추에서 이상 지점을 삼가라 하였으니 지금 조신은은 간사한 꾀로 앞에서 인도하고 박인간과 이속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고발하지 아니하여 그 죄를 가리고자 하였는데 이를 버려두고 불문에 붙인다면 신등은 두렵건대 엄흉한 꾀로 난을 선동하는 무리들을 장차 징계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헌사에서 장신한 바에 따라 유윤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신은의 일은 외인들이 모두 모르는 일이며 그 자칫 또한 잘못 전해진 것 같다. 너희들이 청이 옳기는 하나 다시는 진언하지 말라 하였다. 헌납 정지당이 대답하기를 조신은은 두 번씩이나 큰 죄를 범하였는데 특별히 성상의 자애에 힘입어 그 몸을 보존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일찍 이것을 징계하지 못하고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만약 죄주지 아니한다면 다른 나라의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일수는 여기서 심부름하는 하례에 있고 이상지점은 서리를 밟는다는 것은 장차 물이 어는 추운 겨울이 닥친다는 뜻으로 앞일의 조짐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5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인재를 첨가하도록 6품 이상의 관리에게 명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주역을 보고 회통을 구해 오라고 명하다. 회통은 역경에 대한 설명서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폭풍이 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장생전에 거둥하여 태조의 진영과 개국공신의 그림을 안치한 곳을 살펴보다. 마침내 인덕전에 나아가 헌수하고 극전이 절기다가 날이 저물어 파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민간의 거위와 오리는 정구서에서 기를 책임이 있으니 민간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 명하기를 정구에서 거위와 오리를 치는 것을 전장하고 있는데 그 새끼를 번식시키지 못하여 그 직책을 폐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백성에게 거두어 들이지 못하게 금하고 무릇 쓸 데가 있을 것 같으면 모두 정구서에서 공급하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조하대원 이 안우가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복시 관원의 죄를 청하다. 성정원에 명하기를 전일에 탔던 말이 거의 넘어지려 하기를 두 번씩이나 하였다. 만약 고삐를 단단히 잡지 않았더라면 금방 떨어질 뻔하였다. 조하대원 이 안우가 대답하기를 사복시는 어구의 말을 관장하여 그것을 조습시키는 것이 직책인데
말이 자주 넘어져서 성상께서 놀라시게 하였으니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죄가 있기는 하나 아직은 그대로 두라 하였다. 이한우가 다시 아뢰기를 사복시의 원리는 오늘뿐만 아닙니다. 그 소임을 삼가지 않은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니 그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궁할 때 사복시의 원리가 다른 말을 갈아타라고 청하였으나 실은 내가 듣지 않았으니 나의 과실이다. 만약 그 소임을 삼가지 않았다는 죄라면 내 장차 그 직책을 파면하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7일 병신 5번째 기사 일본 운주 태수 원예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유정현이 저화의 속죄법을 없애도록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화로 속죄하게 한 것은 오직 저화를 쓰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범법을 금하자는 데에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화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의 범법자도 적어질 것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무술 두번째 기사 전 경기도 관찰사 김천석의 졸기 미두와 아울러 40석과 종이 100건을 부위로 내려주고 또 사람을 보내어 취재하고 관각을 하사하였다.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그 이름은 김포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무술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왕명을 사칭한 조신은의 조회를 정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신은이 박도관의 딸로서 자기 장인의 아내를 삼고자 하여 내게 청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를 듣고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실로 내가 아는 일이다. 다만 윤허를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뿐이다. 조신은은 너무 어리석어서 사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 논제할 것이 있는가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무술 네번째 기사 호조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법을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무릇 창고의 곡식은 수년이 지나게 되면 썩게 마련입니다. 판자를 땅에 깔고 곡식을 저장해도 오래가지 못하는데 지 의정부사 박신이 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중국에서는 벽돌로 땅바닥에 뱃을 하여 곡식이 오래가도 썩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면서도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방법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무술 5번째 기사 익사자의 정상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지울주사 이복렬을 선주로 귀양 보내다. 경상도 도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지울주사 이복례가 첩정하기를 좌도 염장관 강류가 과객인 전 간무 김양보를 청하여 기생 5명과 종 5명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풍파를 만나 배와 함께 물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기생 5명이 함께 배를 탔다면 어찌하여 수령이 알지 못하고 강류만이 행락하였겠느냐. 수령도 실상 참여하고 거짓 모르는 체 하는 것이니 말을 꾸며대고 속인 그 죄는 더할 나위 없다 하고 임금이 또 탄식하고 말하기를 수령이 음탕한 까닭에 죄 없는 백성이 또 죽었으니 강류와 김양보는 그들 스스로 자취한 것이거니와 수종한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또 감사도 엄한 영을 내리지 못하였으니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좌우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들은 바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매우 많은데도 수령이 숨기고 보고한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도 거짓이라 짐작하였다. 이복례를 붙잡아 가쇠하여 데려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복례가 이르자 순금사에 내려 국문한 이복례가 자백하기를 김양보가 강류와 더불어 만호 정사빈을 섬으로 불러놓고 기생과 풍악으로 하루 종일 술을 마셨는데 저는 정사빈과 함께 어선을 타고 돌아왔고 김양보와 강류는 기생과 종을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하였다. 이 복례의 죄가 유래 정조가 없기 때문에 가후로 인명을 살상한 죄로 속하게 하고 귀양 보낸 것이다. 가쇠는 죄인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움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무술 6번째 기사 남산 등지에 승도들의 초막을 철거시키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게으른 승도들이 유명한 사사에서 살지 아니하고 역사를 면하기 위하여 남산 안압 사을한 등지에 초막을 읊고 죄를 베풀어 남녀를 모아다가 소나무와 잡목을 베고 그 뿌리까지 캐내는 데 이르고 있사오니 청컨대 초막들을 모두 철거해 버리시고 정업원 이외는 산속에 이어 승방을 금지하여 이것 또한 모두 철거해 버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0일 기에 첫번째 기사 갑사를 선발하다.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응부와 병조에서 무사를 흥인문 안에 모아 기사 보사를 시험하여 갑사에 충당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능하지 못한 자를 삼군부에 모아놓고 주보 수바퀴를 시험하여 3명 이상 이긴 자를 모두 취하고 능하지 못한 자를 모두 도태시켰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1일 경자 첫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의 인접을 잘못한 복례랑을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정전의 납시어 조회를 볼 때 영의정 하윤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는데 복례랑이 먼저 정승 이하를 인도하여 전정으로 들어왔는데 하윤이 곧 들어왔다. 예를 마친 뒤에 하윤이 인접의 잘못을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복례랑을 가두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하윤이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다시 석방한 것이다. 인접은 인도를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1일 경자 두번째 기사 조회 때의 의장을 새로 만들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조 때의 의장을 보니 횟수가 오래되어 빛깔이 퇴색되어 있었다. 모름지기 새로 만들도록 하라. 노느에 말하기를 보불과 면류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감히 사치를 좋아했을까 아니라 하였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하니 의장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아조는 아일의 조회이고 보불은 임금이 예복을 입는 치마에 놓은 수, 보는 흑백색으로 도끼 모양을 수놓은 것이고 불은 검정색과 파랑색으로 아자 모양을 수놓은 것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1일 경자 세번째 기사 왕명을 사칭한 박인간, 이속, 조신은 등을 귀양 보내다. 박인간을 영해로 이속을 괴산으로 조신은을 영으로 귀양 보냈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한데 회양군 이방간의 난역죄는 신등이 친히 본 바이고 일국의 신민들도 함께 살 수 없다고 맹세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우예가 돈독하시어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으니 마땅히 숨어 살면서 여생을 마쳐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몰래 장가들기를 구하였고 조신은은 그 뜻을 맞아 들여 거짓으로 전지가 있다고 일컫고 그 건수인 김공화란 놈과 한봉을 보내어 고 충주목사 박도관의 딸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도관의 아우 박인간과 교회에서 전송하고도 이를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춘주지사 이속은 이를 알면서도 조정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조신은 난신의 자식으로 스스로 회화하지 못하고 마침내 사모를 행하여 그 장인의 나쁜 짓에 편들었고 박인간은 비록 더러워서 나무랄 것이 못된다고는 하나 그가 조정에서 서서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는데도 그 조카 딸을 여기 내게 시집 보내고서 이를 숨겼으며 이석으로 말하면 사실을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신등은 간절히 말씀드리거니와 사사로이 죄인과 통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법입니다.
전항의 사람들은 방자한 행동을 하기를 꺼리낌없이 하였으니 이것을 문제하지 않으면 뒤에 생기는 일을 경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그 죄를 국문하게 허락하시어 난의 싹을 막으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한봉을 제외하곤 모두 예방에 귀양 보내라 하였다. 하는 화를 다시 받지 않도록 뉘우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본향으로 유배된 이복례 등을 입회하도록 청하다. 이복례 조신원 등의 죄를 청하였다. 그 소의 대략에 이르기를 이복례의 죄는 가볍지 아니하나 율문과 정조가 없기 때문에 과오 살상에 의가하여 수속하게 하고 선주로 귀양 보냈는데 그 고은 곧 그의 고향입니다. 만약 울주의 인민들이 그가 고향에서 편안하게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속에 분통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국가의 법령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다른 곳으로 옮기소서. 또 조신은은 여흥으로 귀양 보냈으나 조신의 죄를 신등이 거듭 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윤을 받지 못하여 그를 국문의 사실을 소상히 알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다시 행문의 사실을 확실히 알아낸 연후에 열방에 귀양 보내소서. 또 여흥은 서울과 가까우니 마땅히 먼 곳으로 귀양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복례는 해진으로 귀양 보내고 조신은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우정승 조영무가 장모상을 3일장으로 하도록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조영무의 장모상에 부의를 내려주었다. 종이 150권을 부의로 내려주고 또 사람을 보내어 취재하였는데 중궁도 사람을 보내어 취재하였다. 조영무가 임금에게 전하여 아뢰기를 장모의 나이 80세 병으로 사망하였으니 다시 소생할 이치가 없사옵고 또 자손들이 많사오니 만일 3일장으로 하지 않는다면 금년 안에 길한 날과 길한 달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3일장으로 하게 해주소서 하였으나 지신사 김여지 등이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교금에 관한 일이니 너희들이 가부를 의논에 아뢰라 하며 대답하기를 3일 만에 장사 지내는 것은 나라에서 분명히 금하는 것이오니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수교의 일에 대하여 예전 대원들이 혹 아랜 사람이 있었고 또 중지한 사람도 있으므로 내 이에 대하여 각기 말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감히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대신이 청한 것이므로 감히 중지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등이 밟지 못한 탓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교금한 일을 대신이 먼저 무너뜨린다면 조정신하와 일반 백성들이 반드시 그 허물을 본받을 것이다. 또 3일 만에 장사 지내는 것은 풍속의 미학에도 관계되는 것이니 이를 행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무리한 일은 비록 대신이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펴 중지시키는 것이 옳은데 왕명의 출납을 윤당하는 것만을 대언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생각해보라. 조용무의 자질이 비록 남다르다 하지만 그가 배우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대답하기를 일이 성법에 관계되니 아뢰지 못하겠다고 했어야만 옳았을 것이다 하였다. 교금은 국가에서 가르치고 경계하는 규칙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중국의 제도에 따라 성균관과 오부 유생들이 처음으로 청금을 입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제자에게 순작의 군호를 잘못 알린 의금부 진무 문지를 파직시키다. 문질이 순작의 언적을 잘못 동공에 알렸기 때문에 명하여 그를 가두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작의 약속은 불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너가 이것을 삼가지 못하였으니 법으로 마땅히 과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선 용서하는 바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정사를 보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다. 성정원에 명하기를 지금 한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가뭄을 구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정부와 육조에 대하여 각기 흉년을 구제할 방법을 아뢰게 함이 좋겠다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이달 초 4일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신등이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1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한가하니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아니한 지 벌써 열흘이 되었사오니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백악, 목명, 남교, 북교에 벌써 비를 빌었으니 지금은 마땅히 종묘, 사직과 토룡에게 비를 빌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매 김여지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전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사인 신계를 쉽게 아뢰기를 한편으로는 여러 신에게 비를 빌고 한편으로는 서관에게 구원을 하시어 정치의 덕실과 민간의 이해를 아뢰게 하시고 유의를 증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원 한 말이 비록 절실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즉시 거행하지 못하고 높은 집에 묶어둔 다음에 한낱 문구에 지나지 못할 뿐이다. 또 저와의 패단이나 노비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하였다. 신계가 대답하기를 명하여 저화와 노비 등 두 가지 일만은 거론하지 말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목은 구원한다 해놓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구원의 채통이 아니니 아직은 구원을 하지 말고 우선 종묘, 사직과 토룡에 정결하게 제물을 드리고 기우제를 행함이 좋겠다 하였다. 공부에 명하여 동남을 모아 석척기우제를 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4일 개묘 두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을 창덕궁 광년루에 모시고 연꽃 구경을 하며 주연을 베풀다.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술자리를 광년루에 베풀었으니 연꽃을 구경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기를 내가 전일에 상왕께 고하기를 창덕궁의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면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었는데 이것은 내가 술이 취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 보왕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보왕을 섬기듯 마음으로 이분을 섬기려 한다. 상왕께서 그일에 반드시 오셔서 구경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미리 알아두어라 하였다. 또 승정원에 명하기를 내일 상왕을 청하여 연꽃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뭄이 심하여 연향을 베푸는 것이 불가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여 김여지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잔치로 말한다면 상례로 논할 수 없사오나 상왕께서 오신다고 하신다면 이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렇다면 오늘도 청하고 내일도 또 청함이 예의에 합당하겠다. 또 내가 의리상 몸소 나아가서 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약간의 병이 있어 직접 가지 못하니 세자로 하여금 청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여지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편안치 못하시다면 어떻게 감히 거둥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자로 하여금 청해 오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곧 세자를 보냈다. 이때 이르러 상왕이 이르니 때마침 오랜 가뭄 끝에 신령스러운 비가 폐연히 내렸다. 이에 이승이 매우 기뻐하였으니 세자 종친이 모두 시연하였다. 임금이 시를 짓기를 그가가 영림하시어 옥잔을 들이오니 폐연히 단비를 내려 홍의를 적시도다. 지난듯 열번듯 새 단장이 고우니 서자의 입가에 애교 담은 자태여라 하였다. 임금이 대연사에 명하여 이 시를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한 상덕에게 이르기를 너가 일찍이 대간이 되어 바른 말을 숨기지 않고 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두고두고 잊지 않는 못하는 터이다 하였다. 임금이 일어나 춤을 추니 상황도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청단자 한 필, 농라 한 필, 홍초 2필을 상왕에게 드리고 밤이 깊어서 파하였다. 이성은 태종과 정종을 말하고 서자는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인 서씨를 말하고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에서 피한 뒤에 미인계로서 서씨를 오나라 왕 부차에 보내니 부차가 서씨에게 혹하였고 소대를 짓고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구천과 범소백의 친국을 받아 멸망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4일 개묘 세번째 기사 서북명과 풍해도의 기민을 진율케 하다. 임금이 두도의 가뭄이 몹시 심하다는 말을 듣고 김여지 등을 꾸짖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고하지 않았느냐. 옛날 왕안석이 말하기를 재상에 관한 일은 반드시 논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니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은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다만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그 백성들이 굶주린다고 하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진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4일 계며 네 번째 기사. 기근이 들은 야인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 변경의 말썽을 방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동국면 도수문사 김승주가 보고하기를 오도리 올량합 올적합 등이 요사이 기근으로 인하여 끊이지 않고 자주 와서 소금과 양식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주자면 계속하여 주기 어렵고 이것을 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변흔이 생길 것이오니 청컨대 쌀 약간을 팔아 그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달래소서 하였다. 신등이 이 보고를 받자오니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싶으나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후환이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사오니 청컨대 그대로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쌀 30석을 내어 경성 병마사로 하여금 야인들이 왕래할 때마다 존저리 고루 나누어 주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에 많은 비가 내려 가옥이 침수되고 19명의 인명이 죽다. 전라도 능성과 남평 두 고을이 비로 인하여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쳤는데 무릇 수백여 곳이나 되었다. 남녀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9명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서북면의 기민을 진율하다. 사복정 홍의를 보내어 서북면의 기근을 진율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서북면 관찰사의 보고로 인하여 의정부 지인을 명하여 가문과 기근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또 내자 이윤 김지를 보내 진율하게 하였는데 모두 다 말하기를 기근이 심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통삭 임군내가 경사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백성들이 대부분 굶주려서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뭄이 심하여 초목까지 말라붙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 전일에 보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속였구나. 국가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은 변방의 난리를 막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함인데 지금 다행히 왜구도 없으니 어찌 뒷날의 별난만 염려하여 눈앞에 국민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창고를 열어 4,000석을 내어다가 급히 구제하도록 하고 만일 넉넉지 못하거든 임의로 더 내어다가 한 사람도 줄여 죽는 사람이 없게 하여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부응토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임금이 명하기를 지금 이미 비가 내렸으니 다시 비를 빌지 말고 다만 가을을 기다려서 보살을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권능을 게으리한 연안부사 유순 등을 논제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경기도 관찰사로 하여금 연안부사 유순 지해풍군사 안질, 지배주사 이계경 등이 농사를 권장하기를 게을리한 죄를 묻게 하였다. 처음에 경기경력 김명리를 불러 비의 혜택과 농사의 형편을 물으니 김명리가 아뢰기를 연안 해풍 배주는 싹이 나지 못한 것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싹이 나고 싹이 나지 않은 것은 비록 가뭄에도 관계가 있겠으나 실상은 수령들의 농사를 권고하는 것이 빠르고 늦거나 부지런하고 게으른 데 연유한 것이다. 만약 오로지 가뭄 때문이라고 한다면 싹이 자연 돋아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혹은 나고 혹은 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싹이 나고 싹이 안 나는 것은 오직 파종을 이르게 하거나 늦게 한 데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에게 죄를 가해야 되겠으나 아직은 논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이 명이 있었다. 관찰사 이상이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연안 배주 해풍의 수령들이 모두 일찍부터 서둘러 갈고 씨 뿌리기를 권고하였으나 날이 감으로써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비가 내려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하는
하는 일이고 갈고 씨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사를 닦고 천시를 기다리는 것은 옳으니이다. 새 고을의 수령들이 일찍이 권장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사를 소홀히 하고 저버린 것이다. 지금 싹이 날로 자란다고 하니 우선 놓아주어 임주로 돌려보내 용심하여 곤농하게 하였다가 그 성과를 기다려 본 뒤에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태종칠록 21권 태종 11년 6월 1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동북면 가별초를 혁파하다. 이보다 앞서 동북면 함주 등 처의 양민 500가가 태조의 잠적때 역속되어 그 수령들이 이들을 부리지 못하였는데 그를 가르쳐 가별초라 하였다. 임금이 저기한 처음에 그 반을 감하여 속공시켰는데 이때 이르러 모두 혁파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것을 혁파하였으니 그 누가 감히 점유하겠는가. 아들이나 사위의 집에 만일 그 백성들이 왕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고하여라 하니 사람들이 모두 임금의 무사한데 감복하였다. 함주의 백성이 일찍이 대우곤 문기의 역사가 되었는데 별초로 있던 자가 군자리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문기가 잡아두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문기에게 꾸짖기를 양민이 벼슬을 원하는데 어찌하여 불가하게 여기는가 하고 바로 입사하게 하니 그 사람이 감격하여 울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문서 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정하고 관원을 녹관으로 임명하다. 문서 응봉사를 고쳐 승문원으로 하고 판사 일명 정삼품, 지사 일명 종삼품, 첨지사 일명 종사품, 교리 일명 종오품, 부교리 일명 정육품, 정자 일명 종칠품, 부정자 일명 정팔품을 두었다. 이보다 앞서 응봉사에서는 오로지 4대 문서만을 관장하게 하여 시산을 물론하고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였다가 그 연수가 오래되면 전선의 후보로 삼았었는데 이때 이르러 녹관으로 삼은 것이다. 성령부를 혁파하여 정농시에 합하고 종령부, 경성부 소윤 1명, 사제주부, 교서부, 부교리, 공정부, 고, 주부, 성균, 순유, 박사, 경시주부를 혁파하여 성문원에 녹관을 두었다. 시사는 심과 산관이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의주사람 8구가 말 5피를 가지고 요동으로 투숙한 사실을 성절사가 아래다. 아래기를 의주사람 백성 8구가 말 5피를 가지고 요동으로 투숙하였기에 신사정이 도사에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였으나 도사가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요동에 이자하여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도록 명하였다.